뭐 의사나 사실 판검사는 그냥 외우면 되잖아. 공대 가는 거에 비하면 공대도 외워야 되잖아. 외우는데 거기는 창의성이 응용을 해야 되고 응용과 창의적인 게 돼야 그렇지. 되는 그게 거지. 없으면 안 되지. 예. 자, 그래서 그 상상력이 없으면 공대를 가면 안 되죠. 근데 그래서- 아마 그럴 것 같아. 그게 뭐냐면 우리의 교육 문제. 예. 그게 얼마 전에도 지금 뭐야 뒤에 할 문제가 그거 같은데 이근 대위 예. 관련돼 가지고 지금 가짜뉴스. 가짜뉴스 만든 친구가 중학교 2학년 중학생이더만. 중학생인데 제 아버지가 했는 게 뭐냐면은 뭐 전교 1등을 하는 모범생이다. 그래서 선처를 바란다. 성실하고 이제 아니 그러니까 나도 요즘에 고민되는 게 뭐냐면 전교 1등과 모범이라는 게 같이 통해야 되는 건가? 자 그거 하기 전에 그 얘기하기 이완용이 명필이에요. 어, 대한민국 조선의 유명한 명필이었어요. 원래 이완용이가 그 예전에 이런 말도 있어요. 독립문. 네. 우리 독립문을 갖다 이완용이가 썼다는 말도 있었거든요. 썼단 말이에요. 실제로 썼다 하던데. 근데 내가 알기로는 좀 다른 분이 썼어요. 다른 분이 다른 분이 썼어요? 썼는데 그만큼 명필인 건 맞아. 예. 근데 나 한 가지 묻고 지금 얘 본론 들어가기 전에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하나 얘기만 합시다. 형님 저 카바킴 씨는 예. 학교 다닐 때 몇 등 했어? 저는 중간요. 몇 등? 기억이 안 나지. 그러니까 반에서 아니면은 전교에서 반에서도 전교에서도 그냥 중간 정도로 했지. 중간 정도? 학교 갈 수준은 했지. 안 두들겨 맞을 수준 정도로? 안 두들 맞는 건 또 뭐지? 맞고 안 맞고의 수준이 있어 이게. 아니 몇 개 틀리면 그것만 그 대수만큼은 점수만큼은 몇 대 맞아줘야지. 맞았어? 대충 몇 대 맞았어? 덜 맞는 축에 들어갔죠. 얼마는 초? 예. 그러면 뭐 나도 한 중간 정도 예. 몇 대 맞았어? 뭐 몇 대 맞는 게 뭐 있어? 그게 있었나? 아니 그게 성적의 기준이 되니까. 아니 몇 대를 뭐 틀렸다고 때리고 이런 게 특정된 선생들 외에는 뭐 그렇지. 다 그렇진 않았잖아. 나만 왜 졸라 그런 두들겨 거야? 맞았네. 뭐라고? 욕은 하지 마야지. 졸라. 욕이잖아. 아니요, 졸라는 괜찮아. 아 그래? 밑에 이게 니은자부터 들어가나 시은자부터 들어가면 아. 문제가 되는데 졸라. 나는 근데 나는- 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맞았을 때가 중학교 들어가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수학 선생한테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는 1호 선생한테 엄청 맞았어. 그거는 학교 선생의 자질의 문제인 그렇지. 것이고 학교 그게 선생 자질의 문제지. 우리가 배웠던 아마 그게 아마 끝세대에 가까울 건데 맞아요. 거의 이제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우리 세대 때는 기본이 뭐 이제 1등, 2등의 어떤 성적에 대한 인권 맞으면 이게 등수로서 맞으면 사람의 인권과 자질을 갖다 평가했잖아요. 아니 그걸 처음 시작하려고 하면 뭘 했냐면 군 생활과 연결돼가 이야기해야 될 거예요. 군사 문화. 그다음에 이제 음. 그 학교 우리가 뭐 소위 말하면 일제 시대 때 그 일제 교사들이 뭐 전부 다 어떻게 복장이 어땠냐고 군복이었지. 군복에다 칼 옆에 차고 있었잖아. 그런 세대를 35년간 살아왔던 사람들이 또 거듭돼 가지고 매 학교 선생을 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또 군대를 갔다 왔고. 근데 사실 이 일본 애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 일본 군사 문화에 대해서 감탄을 하는데 일본 애들이 자기들이 그걸 스스로 만들었을까요? 프로이센 제국을 그대로 뺏겨왔지. 뭐 뺏겨 와도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일본 사람들 그거 되게 싫어하잖아 군사 문화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 자체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호쿠자와 요키치가 여기 지금 나치가 왜 나오냐 하면 나치 교육이 우리 대한민국 문화에도 들어와 있어요. 철저하게. 그러다 보니 그 기준이 성적이 된다. 예. 그게 인권, 인성이나 모든 게 성적 기준으로. 우리 시대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예. 근데 지금 현재 20세기를 넘어서 21세기 첨단 뭐라고 하나 4차 산업 시대인데 예.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제 부모들이나 예. 애들한테 교육 가지는 인식 자체가 예. 성적이 좋으니까 애는 좋은 사람이다라는 인식으로 말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까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게 어떤 선처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거지, 기준이 될 수 있느냐는 거지. 문제는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점 이외의 거로서 나는 얘는 좋은 걸로 이제 평가받아 가지고 모든 걸 면제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하자면 특권 의식 같은 그런 게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성적을 왜 이거 내기 시작했나 하면 이게 비스마르크가 일제고사는 비스마르크가 만든 거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공장에 애들을 노가다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밑에 일할 놈하고 관리할 놈하고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만들다 보니까 그 기준을 만들다 보니까 일제고사가 나온 거예요. 그게 성적이 되는 거. 예, 그게 뭐냐 하면 성적이란 거는 관리직이냐 생산직이. 생산직이냐 이거의 구분이에요. 인격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 대표님이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 지금 현재 이 문제점에 대한 심각한 부분이 주요 포인트가 아까 성적이라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인식해서 애들한테 선처하는 게 문제점이 뭐냐? 그걸 얘기를 해 주셔야죠. 아니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격변한 시기를 갖다 살아오고 그다음에 그냥 그대로 이어져 왔는 것 같아. 이게 그 격변 시기에는 아까 이야기처럼 뭐 계층이나 계급이 생겨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 여기에. 근데 그 단순하게 성적으로 매겼던 것들이 예. 개혁이라는 게 별로 없이 그냥 이제까지 계속 해왔는 거라. 그래 우리도 잘 보면은 의무 교육 이후에 별다른 교육을 갖다 따로 받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에게 하는 교육도 내가 받았던 것 갖다 그대로 하는 거라. 그렇죠.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그 환경에 그렇죠. 내가 살아왔던 그 지역에 예. 그런 문화에 빠져가지고 그 아이들도 세습되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너 이번에 1등 하면 뭐 사줄게. 예. 평가의 기준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과정이 어떻게 성실하게 했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노력을 갖다 얼만큼 했는지, 예. 그다음에 이게 사람의 머리라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 뭐 성적이라는 게 우리 흔히 말하면 암기잖아요. 암기. 예. 그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응용력이나 창의력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은 예. 암기가 가장 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초중고라는 그 개념 속에서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일단 확정되어 가지고 얘가 대학을 가면서부터 이제는 아예 계급이 나눠지는 게 돼버리잖아요. 예. 직업군이 바뀌면서.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아마 저도 요즘에 보는 게 뭐냐면 아이를 볼 때 뭘 보냐면은 저는 뭐 공부하라는 이야기 잘 안 하거든요. 예. 저도 공부를 뭐 특히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나는 바르게 잘하고 예. 뭐 올바르게 잘하고 그다음에 지가 무슨 과를 넣든 뭐를 어떻게 졸업했든지 간에 지가 원하는 게 뭔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근데 그게 스스로 그 초중 고등학교 때 찾기는 아마 어려워요. 저도 물론 동일하게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 그냥 공부를 갖다 내가 매기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학원을 가야 되고 동상주의 하는 방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 주위에도 보면은 아이와 대화를 많이 하면서 아이하고 그냥 일반적인 교육 과정이 아닌 다른 형태도 하는 친구들 갖다 많이 봤어요. 그리고도 실제로도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무엇이 내한테 맞는 건지 찾아가지고 우리가 보는 개념에서 봤을 때도 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친구들 좀 몇몇 친구들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 부모가 그 아이를 보는 과정, 그다음에 어른이 아이를 보는 과정에 단지 성적이 아니고 얘가 뭘 잘할지, 그다음에 뭐에 즐거워하는지를 갖다 좀 보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가정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앞전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소녀상 그때 이제 뭐 훼손 사건이든지 이럴 때 보면은 조현증. 뭐 조현증이다. 그 행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얘는 병이 때문에 이걸 선처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 방금 전 똑같은 거야 이게. 얘는 공부를 잘했는데 장관 이탈로 인해 가지고 한 거다. 근데 그런 논리면은 하나 좀 중간에서 얘기 좀 끊어서 미안한데 그 논리라면 예전에 이제 미필적 고의 해가지고 뭐 음주 운전이나 뭐 이런 게 가지고 심신미약 그래가지고 뭐 선처받던 맨날 그런 개념하고 뭐 비슷한 살인도 거. 똑같죠. 뭐 그런 개념 비슷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는 늘 착한 애야. 공부 열심히 하고 어쩌다 잘했던 보야 애인데 한번 실수다. 뭐 한번 실수했던 거야.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번에 이근대의 가짜 뉴스를 했던 애, 걔는 이 생각할 거야. 아, 운 없이 잡혔다. 운 없이 그렇죠. 걸렸다라고 할 거고 본인은 운 이 없이 걸렸다고 사항을 생각해요. 제대로 넘기면은 이 친구는 어디 될까? 운 없이 잡히는 그걸 또 위기를 더 모면하려고. 근데 하죠.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중학생이잖아. 범죄가 더 치밀해지는 거죠. 지금 중학생이잖아. 미성년자잖아. 그러려면은 예전에 이제 미성년자 그 짓도 많이 했잖아요. 보면은 술 먹고 와가지고 위조의정 네. 해가지고 우리는 그거 맞으면은 소년원 가니까는 뭐 훈방 조치되거나 하거나 뭐 법적 처벌 안 받는 이미 요즘 애들은 그 머리가 이미 처벌 안 받는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좀 모르는 거 아니야.
모른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요즘 애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과감하게 이번 이건대 문제 그 가짜 뉴스도 보면 기사도 나오는 게 뭐냐면 그냥 얘네들 실수 다는 게 아니라 아주 조직적으로 카톡에서도 나오고 아니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아주 조직적으로 카톡에서도 다 얘기 나왔다 그랬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미리 얘가 어떻게 처벌받을지 안 받을지도 다 알고 어떻게 해도 나는 이게 괜찮다라는 걸 얘는 인지하고 움직였다는 얘기밖에 자 안 했거든. 예전에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서당 문화에서 일본식 학교 문화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몇 사람하고 혼자 고민할 능력은 안 되고 사실 몇 사람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서당 문화에서 특징이 뭐냐면 잘 외우고 글 잘 쓰는 놈이 짱이 아니에요. 잘 해석하고 잘 해석하는 놈도 아니에요. 아니야? 훈장이 보기에 학문과 인격이 같이 나가는 놈이 좋은 놈이지 성적만 좋은 놈은 훈장이 점수를 낮게줘요. 한마디로 은행 일치가 정하이 되는 사람한테만 그러니까 이게 인성과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가 지식과 지혜, 행동 그렇죠. 여기 세 개가 균형이 맞을 때 훈장이 인정을 해줬어요. 칭찬해주고. 예. 그래서 거기에서 발탁돼서 올라가는 경우예요. 그 와중에 또 정치를 배우는 경우고. 그래서 나름 자기 학문에 대한 신념, 자기 정치관에 대한 신념 이런 것들이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념이 제대로 갖춰진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대 교육 제도에서는 이걸 갖다가 그냥 성적으로만 통계를 내는 거예요. 결국 기계 부품 찍어내듯이 찍어내는 그런 방식이란 얘기죠. 자, 예전 조선 시대나 뭐 예를 들면 뭐 과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성적이 좋다고 무조건 장원급제를 준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균관에서 과거를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한 또 평가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 평가가 이루어져야지 그 사람이 관직에 나아갈지 말지 아니면 직위를 받을지 말지 결정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냥 결과론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 이 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자, 그 문제뿐만 아니라요. 아까 지금 이건대 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문제도 나왔었잖아요. 또 연장선으로 얘기하자 보면 최근에 또 의대협 그 국시 거부한 애들 있잖아요. 네. 1등에 또 반란을 약간 또 대표적인 의대협에 있는 애들이 최근에 이제 우리 앞서서 저번 주인가 저번 주에 저기 전국 그거 의사 교수협회에서 그거 성명서 냈잖아요. 사과하니까 얘들 재응시 해달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얘네들 다 진짜 내가 얘네 정보 보면서 내가 느끼는 건데 1등한 애들 정부적한 거 왜 이리 없어? 눈치가 없는 거야? 아니면 애들이 개념이 없는 거야? 의대협에서 하는 말이 국시 거부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 거부한다. 그 얘기 또 나왔어. 저하고 친한 저 달서구에 사는 유모 동인이라는 그냥 얘기해요. 그거가 오늘인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게 진짜 재밌더라고. 이건 읽어드려야 된다. 그냥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예. 아무튼 그 얘기 좀 자꾸 찾으시고 아무튼간에 지금 그래놓고 지금 정부에서도 사실은 그 얘기 나오고 나서 약간의 재응시를 해줄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기회를 좀 주려고 나름대로 이제 내부에서 고민을 좀 했었다 그러더라고. 예. 했었는데 읽어드릴게요. 좀 잠시만 그 얘기 잠시 할게.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그거를 또 거론을 이제 공식적으로 청와대에서는 얘기는 한 건 아니지만은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약간 얘기가 돌았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번에 그거 뭐 의사 인원 충당이 안 되면은 사실 뭐 대체 인력 한다 그러지만 사실 좀 타격 받는 건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인력을 좀 보강하는 차원에서 요번에는 좀 사과하면 좀 약간의 이제 선처하는 뭐 그런 스탠스나 좀 방법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얘는 굴러오는 호박 자차도 그냥 걷어차고 밖으로 깨버린 경우거든. 의대협 이 난리가. 유동일이라는 사람 제 얘기해보세요. 친한 형님인데 예. 일단 뭐라고 그럼 의로운 일을 했는데 사과는 무슨 사과? 당연히 안 해야지. 문재인 정부 같은 독재 정권에 전교 1등들이 안 싸우면 누가 싸울겨? 암만 공부도 잘하니까 투쟁도 잘할 거요. 예전엔 독재 정권에 저항하다가 학교도 잘리고 감방도 가고 목숨도 잃고 그랬어. 까짓거 1년 정도 시험 못 보는 게 무슨 대수여. 잘 생각했어. 그러고 내년에 또 의대 정원 늘린다는 말 나오면
다시 떨쳐 일어나야지. 당연히 확 국시도 거부하고 2, 3년 쭉 가는겨. 학교도 때려치우고 의사도 그만두고 투사가 되는겨. 국민 건강을 위해서 독재 정권 타도하는겨. 뭐가 걱정이여. 운동권 되어갖고 나중에 국민의 집에서 국회의원 하면 되지. 투사가 되어 하늘을 본다. 아따 이 노래는 왜 떠오른겨. 예. 자, 우리 의대협 이제 투쟁가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줍시다. 우리 알지. 멋진 도전이지. 박수 한번 쳐줘요. 근데 거기로 어떡해. 사실은 그까이까 1년 뭐 여기서 한마디 더 붙이자면요. 대한민국에 이제 의사 수입하는 문제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은데 우리 또 송 원장님도 한마디 하셨지 또. 자 지금 독일에 간호사로 광부로 간 사람들은 그때 왜 갔대? 그렇게 따지면 그 당시 독일 의료 인력이나 간호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지. 2차 대전 이후에 가지고 산업 그거 하면서. 부족해서 우리가 갔지요. 네. 자 지금 대한민국이 부족한데 왜 수입하면 안 돼? 그거는 의료법을 고쳐야 됩니다. 아니 고치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그것도 뭐 나름 뭐 거론할 가치가 있겠죠. 그래 되면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그 수입 부분도 수입 부분이지만은 우리나라 의료 체계하고 외국 의료 체계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자, 있거든. 예를 들자면 독일에서 있잖아요. 제가 살 때 무슨 일을 봤나 하면 침술하고 추나 있죠. 정말 독일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안이다. 그러니까 서양 의학만으로는 인간을 치료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중국 의학자들을 중국 그러니까 의대 출신들을 독일에 엄청나게 유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중의학 전공자로. 중이. 그러면서 독일 의학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니들이 가지 말고 여기서 중의학을 가르쳐라 이랬던 거예요. 왜? 서로 상방양양 상생하자 이제. 예. 왜냐하면 독일 학생들이 중국 가서 중국어로 중의학을 배우려고 하니 시간 낭비다 이거야. 돈 낭비해. 차라리 자네들 똑똑한 애들 몇 명 데리고 와서 간 애들을 여기서 우리한테 가르치게 하면 오히려 토착화 시키자 이 말이냐. 토착화 시키면 돈도 적게 들고 효율성도 더 높아진다. 이거죠. 자, 그 얘기. 왜냐하면 중국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의료 실험을 한 거하고 독일에서 독일인을 상대로 의료 실험 그러니까 인종적 차이가 있으니 아무리 같은 사람이라도 그다음에 풍토성 질환이나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골격형 골격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걸 실험했다고. 자, 대한민국에서 그래 되면 외국의 의료 인력들을 받아들인다 칩시다. 당장에. 자, 그래 되면 대한민국 의술이 늘까요 아니면 망가질까요? 어디 나라를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 제가 폴란드 있을 때 야매로 병원을 다녔어요. 몽고 의사한테. 몽고 의사가 서양 의학을 배우고 있었어요. 근데 원래 몽고 전통 의학 전공자예요. 검사를 하는데 뭘로 하나 그러면 혀 내밀어봐 쫙. 뭐 어디 아프구만 이렇게 하는 거야. 혀를 보고. 야, 기가 막히대. 부항을 뜨는데 마요네즈 병에 달가가지고 등에 꽂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가장 갖고 싶었던 게 한국제 부항기계였거든. 압축기. 폴란드에서 95년도, 96년도에 그 사람 이름이 오치라고. 예, 바르샤바에서 야매로 의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대한민국이 의료 개방 해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건 좀 너무 아니, 나간 얘기고. 되는 거고. 근데 그 문제는 좀 얘기하기 전에 아니 그 전에 아까 전에 얘기한 거 중에 정부에서 지금 의대협의 그 의사고시 시험을 갖다가 또 뭐 고민했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좀 아닌 것 같고 그 원칙은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한의학회인가 그저도 이야기했잖아요. 반발했잖아요. 이렇게 반발하고 한 것처럼. 한의사 시험도 이게- 밀어줘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뭐냐면은 뭐 보편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어느 특징한 어떤 뭐 양이만 그렇게 한다면은 다른 의료인들은 특정 또 어떻게 계급에 되냐. 대한 차별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정부에서도 아마 그 고민하고 처음에 했을 거야 아마 이게 이게- 의대협이 그렇게 했을 때 안 될 때는 그걸 갖다가 잇몸이라도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상황은 의대협은 뭐 자기네들이 차충수를 쓴 거고
한번 그렇게 한번 당해봐야지 제대로. 근데 이게 좀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거는 물론 못 받아주는 건 맞아요. 국민 정서상에서도 지금 이미 받아주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여론으로 형성돼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일단은 실질적으로 의료 공백이 생기면은 여러 가지 뭐 보건 요즘에 지금 뭐 코로나 전국 시대니까 좀 그런 말하자면 정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려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걸 떠나서 얘들은 기회를 주면은 최소한의 기회를 준 거를 좀 받아줄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정부적 감각이 없다. 이게 한마디로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요게 지금 이근대위 그 가짜뉴스 악플러 사건하고 같이 놔둬 봅시다. 자, 요 그 가짜뉴스 악플러 애들 있잖아요. 간 애들이 자라나서 어떤 상황이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의대생들 이 문제가 집단 성폭행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그때 다들 먹겠죠. 공부 잘하는 애들인데 국가가 필요한 애들인데 라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게 지금 한참 된 이야기예요, 그죠? 지금도 문제 그 지금도 많죠. 지금 의사들 같은 경우는 자격 공공보건 말고 그게 의사 같은 경우 의사 자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렇게 성폭행이나 그다음에 또 환자를 갖다 사망하게 하더라도 자격 정지가 되지만 그 취소가 되지 않잖아 지금도. 그렇죠. 취소된 예도 거의 없다 보니까 얘들은 그냥 무소불위인 거야 지금은. 근데 더 지금 하나 뭐든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덧붙이자면 여기서 덧붙이자면 의대생들 지금 그거 합격률 있잖아요. 95%잖아. 자, 예를 들자면 아니 예를 드는 게 아니고 지금 합격률이 95%잖아. 그게 합격률이 95%인 게 이게 제도 시스템이잖아요. 그 감시하고 감독하는 사람들이 의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얘네들이 이제 팔이 안으로 굽잖아. 그리고 더 웃기는 게 뭐냐면은 족보, 의사 족보 앞에서 시험 친 거 그대로 뒤에 문제가 나오거든. 근데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 게 뭐냐면 사법고시 그 합격률이 몇 %죠? 예전에? 지금이 15%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니 그게 이게 절대 평가냐 아니면 상대 평가인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그게 양이들의 이제 국가고시가 95%라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예. 다른 국시하는 전체 보면은 각각도 내가 볼 때는 거의 그 정도의 수준이 될 거예요. 90 몇 %요? 실제로 그럴까? 아마 그건 한번 찾아봐야 되지만 참 그것도 있다. 아마도 그럴 거고 경찰 이거는- 공무원도 그렇게 되는가? 운전면허 시험도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런 거라 할게. 그냥 우리 뭐 이렇잖아 이게 뭐 소위 말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법고시 같은 경우에는 당연해가지고 내가 그런 법대를 나가지고 아니면 로스쿨 나가지고 이 과정을 그냥 통과 의례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걸러주는 과정인 거잖아. 그렇죠.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의 이제 그 의사들의 이제 국가고시 실기 같은 경우나 필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의례적으로 이제 가는 형태라.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족보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기간이 길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그 족보를 보기 위해서 들어가서 먼저 했던 애들을 갖다가 그 기록 갖고 원래는 뭐 유출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지만 유출 안 할까요? 유출하겠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비하겠고. 자, 예를 들자면 유출이 되는 문제로 우리가 따지고 들자면 우리가 국제적으로 지금 문제가 된 게 얼마 전에 홍콩인가 싱가포르인가 어디더라? 거기서 토익 문제가 유출됐어요. 중국인가? 토익 문제가 아니고 미국 대학교 입학 시험. 그게 유출이 됐어요. 그래서 시험을 중지시켰어요. 다.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 전체가 중지되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문제 유출한 게 얼마나 큽니까? 한 번씩 우리 토익 문제 유출되잖아요. 대난리 나죠. 신문에 떠들고, 그죠? 데스투필하지. 자, 예를 들면 우리 수능 문제 유출됐다고 생각합시다. 특정 학교에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났잖아요 그때 한번 그래가지고. 92년도에 그랬잖아. 다시 재시험 쳤잖아요 그때. 자, 그래 되면 의사고시는 유출이 돼도 상관없나? 자 유출도 유출이지만. 아니 그러니까 있는 사실을 그대로 비교 분석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저거잖아 형평성이 완전히 어긋난다는 얘기잖아. 이건 공정한 게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그게 의사들이 수요가 적었으니 그리고 의사들이 인력이 모자랐으니 그런 거 어느 정도 감안해서 했다 치지.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또 그리고
한 가지 말하자면은 수능도 보면은 AB로 나누고 BC로 나누잖아 보면 분별력 있게 이게 교실마다 다르잖아 보면 교실마다 수능을 안 쳐서 몰라요. 그러니까 수능도 보면 A 시험지 있고 B 시험지 있어요. 한 교실 내에서도 E 라인 A 라인이고 A 라인 B 라인이야. 뭐 학력고사도 그랬을 것 같은데. 학력고사 우리 같이 나왔어요. 그 같이 다 나 동일했나? 우린 무조건 같은 시험 쳤어요. 아니 같은 시험 쳤는데 유형이 조금 달라지 않았었나? 아니 외국어하고 공업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가사 그 말고 거기에 문제가 문제 그때 유형이 이제 순서가 똑같았어요. 조금 다르지 않았었나? 아니요, 똑같았어요. 기억이 그런 그러니까 애매하네. 똑같았어요. 학력고사는. 그러니까 잠깐만 소능 시대였어요. 아니, 학력고사. 이제 기억을 못해서 하는 거. 92년도. 그러게 92년도면 우리 학고인데. 학번인데. 내가 지금 수능 1세대잖아요. 응. 94년도 수능 1세대란 말이에요. 그때 유형이 없었나? 없었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린 동일한 시험 같이 쳤어. 그러니까 진짜 공정한 경쟁이었어. 좀 속된 말로. 그때도 족보 있었잖아. 족보는 있었지. 근데 그러니까 이게 답지는 없었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교실 내에서도 같은 유형의 시험이 아니라 A, B 이런 식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이게 컨닝을 못하게 하려고. 이것도 유형이 그리고 그 시험이 나오면 그날을 파기시켜 버리거든. 그 한 달에 한씩 딱 시험 치게 만드는데 지금 의료 고시 보면은 이제 의사들 자기네 스케줄 맞춰가지고 의사 날짜도 맞춘다 그러대 이게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수능에 아니 학교별로 스케줄 맞춰서 수능 치나? 아니 이게 아니 내 말 틀린 거 아니잖아. 이것도 내가 다시 알아봐야 되는데 그거는 일단 아니 나도 그거 봤는데 그렇게 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게 규정된 날짜가 아니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럴 것 같으면은 나는 생각에 이게 분별력 있게 시험 의시 고시도 필기 시험 같은 경우도 분별력 있게 딱 이게 그냥 뭐한 교실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A 라인 다른 교실에는 B 라인 해가지고 시간 차이를 둬가지고 시험을 치게 만든 거야. 이날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날 예를 들어 그 말하자면 앞전에 예를 들어 저 선발대로 신치험 애들 있잖아요 보면 그러면 걔네들은 A형 치고 그 다음에는 B형을 치는 거야. 그러면은 족보를 만들 수가 없거든. 자 예를 들자면 그렇게 시험을 쳐서 통과한 사람들은 특징이 뭐겠어요? 뭐 엘리트주의,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목표 지점은 뭘까요? 권력, 기득권, 성공이죠. 성공. 사회적인 성공을 얘기하는 거죠. 자, 사회적인 성공을 얘기하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사회적인 성공은 뭐가 바탕이 되죠? 비리. 돈이죠. 기본적으로. 자, 돈이 관련되다 보니까 돈 잘 버는 사람이 성공한 의사지요. 그죠? 맞죠? 자, 그거는 조금 납득하기 힘든데. 아니 지금 일반적인 말로 아니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도 엘리트주의하고. 잠깐만요. 여기서 조금만 더 진도 나가 봅시다. 그래 되면 여기서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의료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죠? 근데 이건 좀 사안이 좀 너무 다르게 나오고 좀 사안이 좀 아니요. 약간 좀 왜냐하면 삐뚤어나가게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의사들이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거기서 빈 공간이 생기잖아. 그죠? 그 빈 공간을 메꿔야 하는 데가 어디죠? 공공의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수량 물량대기로 맞추자는 얘기냐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그 물량대기인데 자기네끼리 기득권화 돼 버렸잖아 지금. 자, 그게 집단화 돼 뭐냐면 버렸잖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착한 애들이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원래 혜택을 받아야 되는 아니, 그러니까 애들이고 그거는 기초공사 때부터 잘못돼 가지고 지금 그런 자 거잖아. 그렇게 흘러와서 하다 보니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 의료 구조가 어떻게 됐죠? 공공의료가 아니고 이거는 그러면은 개인 하나- 의료로 흘러간 자 거죠. 이거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할게. 이에 대한 대안점이 뭔데? 저는 절대평가를 새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평가, 상대평가가 아니라. 예. 그 다음에 뭐그 얘기는 그거는 또 뭐가 있다. 뭐가 자, 다른데? 95%의 합격률을 자랑한다는 게 너무 웃기잖아. 그건 속된 말로 아무나 시험 치면 다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유형을 다르게 하자는 얘기잖아. 아니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유형을 다르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도 날짜 바꿔가면서 시험 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일률적으로 해서 음. 형평성에 맞게 음. 그 대신에 족보를 못 만들기 위해서 분별력 높이기 위해서 유형을 달리 하자는 거고 그렇게 하자는 거. 날짜 정해놓고 그렇지. 모든 국시고문이 다 날짜 정해진 날짜에 시험 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정해진 날짜에 시험 치는데 그 날짜에 시험 치는 건 다음 날짜에는 못 보게 다른 시험 치는 날짜에는 다른 유형으로 집어넣어 버리면 뺏길 수가 없잖아. 아니 한 날 한 시에 쳐야지.
그러니까 그게 다 수용을 못 하니까 날씨 이제 일자를 1차, 2차로 나눈 거잖아요. 에이 그러면 대한민국 수능은 수용 못해서 아니 그렇겠죠? 근데 그거는 좀 이게 그 과정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고 이제 실기 평가라 가지고 그 실기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고 공간 국시하는 고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80명인가 하루 할 수 있는 놈이 수용할 수 그밖에 안 있는 된대. 이거밖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계속 이제 일정 기간을 놔두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날짜를 지정해 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시험 칠 때 아니면 뭐 어디 갈 때 보면은 뭐 극장처럼 이제 요 시간대 이제 80명이야 수용되는 게. 그러면 거기에 이제 다 차면 다른 데 또 지정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시험도 문별력 하는데 유형도 랜덤으로 돌리는 거야. 그날은 A형 나오고 B형 근데 나오니까. 이거는 우리가 왈가불가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체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거는 이건 아마 의사 집단에서 해야 되는 문제지 우리가 뭔가 결혼할 문제도 아니고. 독일에서 제일 큰 시험이 두 개가 있어요. 제일 큰 시험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요. 뜸들이지 마. 뜸들이지 마. 밥 타. 딱 두 개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는 베를린 어. 독일어 시험이에요. 베를린 대학 입학 독일어 시험 외국인들을 위한 그것도 중국 애들만을 위한 한 번에 250명이 쳐요. 한 번에 못 쳐서 며칠을 쳐요. 두 번째 독일 음대 성악과 시험 대한민국 애들이 한 번에 거짓말 보태가지고 100만 대군이 움직여. MS 좀 강하다. 너무 많이 쳤다 야. 왜냐하면 한 학교에서 2명, 3명을 뽑아요. 많이 뽑을 때 한 7, 8명을 뽑아요. 10명 뽑는 학교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려고 한 번에 몇십 명이 몰려와요. 그러니까 특히 한국 학생들 같으면 시험을 여기도 내고 저기도 내고 막 그러네요. 그래서 나중에는 독일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나 하면 그러니까 이 학교에 시험 보내는 애들은 이 학교에 지원을 못하도록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한국 애들 막으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얘네들이 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이제 분별력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죠. 제대로 없으니까 이게 나름대로 요거는 정리를 좀 해야 될 문제이고 그만큼 이제 이 관련된 이제 1등 엘리트주의 사고방식은 사실은 좀 벗어나야 되고 지금 뭐 벗어나야 된다고 말은 하면서도 아직까지 사회 구조상에서는 이 문제가 자꾸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번 계기로 이번에 대한 그 사회 말하자면 공부 이제 예전에 우리 이런 게 있잖아. 행복이 성적순은 아니자 하는 것처럼 우리 인성이 성적순은 아니지. 그러니까 독일 의대에서 두 번 큰 사건이 있었어요. 하이델베르크 의대 사건하고 베를린 의대 사건인데 제가 기억하기로 영화까지 나왔어. 너무 유명해가지고 정말 똑똑하잖아. 열심히 노력하는 애들. 근데 인체 실험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 의대생끼리 인체 실험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해부해가 사고 터진 거? 예. 그게 뭐냐면 독일에서 그것 때문에 가장 중시한 게 뭐냐면 엘리트주의의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엘리트주의의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인성의 해부를 잘못해가 개판으로 문제되는 거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의대생들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검찰에 있는 애들 중에 성적 나쁜 애들 별로 없어요. 다들 나름 성적 괜찮은 애들이에요. 나보다는 성적 좋아. 그렇게. 아니 그 우리가 지금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방법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 걸 갖다 조금 이야기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아까 전에 얘기처럼 근데 우리가 지금 뭐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르는 아니 그게 아우는 게 아니고 아까 전에 정책 입안자들도 아니고 그게 그런 뭐 평가하는 방법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그 곁으로 사이드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모 교육이든지 어른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요. 근데 지금 의무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과정이 이제 대학을 다 가니까 이제 대학 과정을 마쳐버리면은 따로 별도로 우리가 의무적으로 뭐 교육 과정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우리 인성 문제잖아. 인성을 갖다가 지금 평가의 수단을 쓰고 있잖아. 뭐 그거 뭐 성적으로 인생을 성- 평가하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집 사람도 그 얘기하더라고. 인성을 어떻게 평가하냐고. 그 사람을 단지 뭐 며칠간 보는 거, 몇 시간 보는 걸로 어떻게 인성을 평가하냐. 인성 평가를 뭐 어떻게 해?
그러니까 뭐 했노? 뭐 어디 예를 들어 가지고 자원봉사를 했다라든지 뭐 이걸로 해서 인성을 좋은 사람이라고 얘가 평가해 가지고 점수 주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근본적인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이게 있잖아요. 그게 내 어른이 되었어. 아까 그 하나 예를 들어 보죠. 우리가 차를 구입했단 말이에요. 본인도 카니발 차량을 이번에 새로 구입했잖아요. 근데 그냥 뭐 차량 회사에서는 그냥 차량만 그냥 주는 거야. 주는 것뿐이지 그 주소 뭐 교육을 시켜서 이거는 뭔가를 해야 됩니다. 이런 없어. 시스템이 없는 거잖아. 근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차량 회사 같으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예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 생각이라. 그게 이 뭐 딜러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그걸 잘하면 아마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새로운 차를 구입했어. 그러면 이 사람한테 뭐 차량을 인도하기 전에 뭐 30분이든 아니면 1시간이든 이제 모셔놓고 차량을 갖다가 A부터 Z까지 사용 방법이든 다른 것들라도 교육한다면은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 그렇지. 막 스마트폰도 나오고 있는데 스마트폰 교육장이 제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삼성 대리점 같은 내에 경우도 그러니까 그렇지. 샘숑 대리점 내에 LG 대리점 내에 스마트폰 교육장이 항상 돌아가서 자기가 그렇지. 신청하고 그렇게만 하더라도 아마 할 건데 지금의 방법들은 그냥 파는 걸로 끝내는 단계가 네 되는 알아서 거죠. 써라 이거지. 이게 잘못된 과정인 것 같고 예.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뭔가 그렇죠. 결혼하라 그래놓고 응. 결혼하면은 이게 부모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뭐 낙태 문제도 똑같잖아요. 그렇게 이제 애는 신이 주신 거다. 그 뒷감당은 인간이 하는데. 그것도 입양 문제도 있고 예. 교육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도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건강가정 지원센터라고 있어요. 예. 이제 각 지역별로 있는데 지금은 또 확인해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이제 그게 좀 줄어들었다고. 초창기에는 아마 좋은 의도로 아마 각 지역별로 구별로 그게 있어서 이제 가정의 문제라든지 부모 고부 갈등 뭐 이런 문제를 갖다 상담해 주는 역할로 그게 생겼는데 예. 이거는 또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들도 안 한다고. 그게 그게 어떻게 말하면 다 세상을 획일화시켜서 모든 교육을 받으라 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기본 교육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그죠? 인류 역사에서 이걸 해결한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개선점은 좀 찾아야겠죠. 계속 뭐 옛날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다 독일력을 계속 얘기해서 그런데 약간 뭐 나치즘에 해가지고 유쾌하고 거기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실험 다 해보잖아.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쳐오면서 이제 해왔듯이 뭐 모든 인류가 뭐 완벽한 해결은 없듯이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좀 개선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그 개선점이 잘 안 보이네. 이게 근데 문제점이긴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어느 선진국보다 더 빨리 개선점에 접근해가고 있어요. 뭐 그렇다면은 좋은 건데 그래도 아직 여전히 그게 뭐냐면 정치 영역인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그냥 어떤 정치의 생태계에서 소위 말해서 이렇게 교육하는 부분도 부모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구단이든 기초의회 단위든 아니면은 네. 뭐 시단위든 어느 단위에서 이런 부모들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아까 전에 우리 그냥 잠시 이야기했는데도 그렇잖아. 휴대폰 하나 구입하면은 우리 그냥 주는 게 끝나는 거야. 그냥 단지 켜는 거 해가지고 내가 아는 것만 휴대폰 이게 100여만 원짜리를 갖다 들고도 활용 가치를 몰라서 실제로 걷는 거 받는 거밖에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란 말이에요. 이거 못 쓰는 사람 천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도 조금만 뭐 100만 원을 받는다. 예. 100만짜리 뭐 휴대폰이다 하면은 그게 맞게. 1인당 한 1만 원, 2만 원 정도의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를 돈 투자할 필요 아니 투자하게 어쨌든 자, 예를 들면 기업체는 지금 3.5 이어폰 잭이 사라졌어요. 그- 보시다시피. 제가 저 아이폰하고 똑같은 거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이래 되면 이게 USB거든요. C형 그러니까 유니버셜 뭐 이거잖아. 아닌데 아니 그 USB란 뜻이 응. 이게 C 타입이잖아. 버스 USB. 유니버셜 버스는 서비스 버스예요. 그건. 예.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USB가 공통적이어야 되잖아. 어느 지금 회사든. 다 공통적이잖아. 아니요, 달라요. 아이폰하고 아니요,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폰이 여기 꼽잖아요. 예를 들면 이어폰 연결 잭을 꼽잖아요. 화웨이, 샤오미 다르고요. 샘숑, LG 달라요. 뭔 소리 하고 작동이 다 달라. 아니, 같은 그러니까 USB를 꼽는데 작동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기능 면에서 문제고 포트는 다 똑같아. 포트는 같은데 작동을 안 해.
그러니까 그거는 기능면이야. 아니 내가 지금 USB를 아니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이게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공통으로 만드는 것도 지금도 어떻게 말하면은 많이 개선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다르다가 지금은 C타입이라는 공통용으로 가는 형처럼. 근데 공통용으로 갔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3.5 이어폰을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블루투스를 써요. 근데 그런데 그러려면 3.5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때까지 세상이에요. 실질적으로 블루투스가 일반화된 게 지금 얼마 안 됐어요. 근데요. 한 10년 내외예요. 그래서요? 근데 3.5를 쓰는 사람들 여기에 충전하면서 저녁에 예를 들면 헤드폰 끼고 자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음악 들으면서 이게 작동이 안 돼요. 블루투스만 돼요. 그러면 3.5를 쓰려면 다른 잭을 꽂아야 되는데 제가 다 뒤져봤어요. 그러니까 그 기능은 없앨 거겠지. 아니 USB라면 USB를 통해서 이어폰을 쓰는 거는 아니 통합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샤오미 뭐 화웨이 이런 거는 이 USB가 또 되는 게 있고 LG가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샘성이 되는 게 있고 다 달라. 근데 그거는 어려울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도 보면 안드로이드 폰, 예. 그다음에 뭡니까 그 뭐야 애플 예. 그 하는 것들도 다르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운영 체계도 다 다른 건데 예. 그게 국가적으로 표준 모델 하는 것도 어렵고 그다음에 그 휴대폰도 보면 퀄컴을 쓰는 데도 있고 다른 데 예. 쓰는 것도 여러 가지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예. 사기업을 갖다 어떻게 하기는 어렵지만 국가적으로 그 나라에서 이제 표준화 모델을 갖다 같이 쓰는 방법은 만들어가는 과정이겠죠.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샘성하고 LG가요 이 C 타입 있잖아요 같이 꼽아서 작동이 안 돼요. 표준화가 안 돼 있어요. 대한민국 내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좀 뭐 우리 본질하고 좀 벗어난 얘기긴 한데 아니요. 이게 뭐냐 하면 이 표준화가 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자 차이점은 인정한다 이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사회 속에서. 그 기본 가치는 같이 가야 되고 그렇죠. 거기서 달라져야 된다. 매번 사람들이 이거 바꾸는 이유가 뭐죠? 그런데 기능이 다 다르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차이점이란 거죠.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부가적인 문제고 그 제가 앞전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달라졌던 게 이제 지금 C 타입으로 예. 충전만으로도 동일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만 해도 나는 자 좋은 발전이라 생각해. 많이 낭비가 줄었죠. 그러니까 앞전 같으면 다 달랐어. 잭도 달랐고 그다음에 모양도 뭐 35핀도 있고 여러 핀도 여러 가지 됐단 말이에요. 8핀, 동시에는. 5핀 뭐 그러니까 C 타입 전에는 다양한 게 있어가지고 예. 그 휴대폰에 맞는 걸 쓰다가 예. 아마 국가 표준 모델로 해가지고 그걸 뭐 C 타입으로 했든지 했겠지만 그 부가적으로 아까 전에 C 타입 형태의 뭐 이어폰이나 다른 것들은 그 개발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부 뭐 어댑터 기능- 있잖아. 우리 꼽는 거 이것만 해도 옛날에 이거 꼽는 거 있었잖아요. 동그랗게 해서 예. 그것만 해도 크기가 얼마나 다양했습니까? 자, 그 얘기는 어느 정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 너무 많이 나갔고 우리 지금 뭐냐면 오늘 이야기하기 전에 해야 될 거는 2시간 동안 지금 지금 우리가 다른 데 갔다 왔네. 아니 원래 일부를 하려 그래. 이게 그러니까- 나오는데 너무 많이 갔어. 요 이야기 한번 할게요. 그러면 마무리하고 아까 전에 우리 이야기했던 마무리 아니 마무리하세요. 일단 아니 마무리하고 난 지금 글로 공공으로 넘어가기 전에 나도 공 넘어가기 전에 뭐 넘어가기 전에 공공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의견들 청취돼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아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아까 전에 우리가 뭐 뒤져보다가 깜짝 놀랐던 게 대구시 의회에 인터셉트했다. 아니 그거는 좀 끝 어, 하시오. 풀으시오. 네. 보는데 깜짝 놀랐던 게 이거 양당 체제예요. 사실은 대구 의회가 그죠? 뭐 그 이후에도 거의 양당 체제에 가깝습니다. 거의. 자 오늘 잠 말씀하기 전에 잠 이 얘기 합시다. 오늘은 요걸로 마무리합시다.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다음에 공공의료는 나중에 좀 미루고 다음에 그래서 저 메모리가 한계가 있어서 안 한계도 돼. 있으니까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자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다음 주도요. 사실 우리가 지금 녹화를 해야 될 사정이 생겼어. 제가 저 최근에 차를 샀잖아요. 예. 제가 앞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저희 아버지 의전차 된다 그랬잖아. 예. 저거 들고 좀 온 식구끼리 또 일요일 날 또 가야 돼. 다음 주 토요일 날 제가 방송이 안 돼요. 그 뭐 주중에 혹시 시간 내 가지고 예. 뭐 이거 아니더라도 뭐 스마트폰이라도 하더라도 예, 이걸로 찍어서 뭐 올리든가. 올리든지 어쨌든 간에 일단 다음 주중에 뭐 만나서 사보자 그냥 간단하게 하더라도 얘기하면서 자, 그러면서 아까 일단 그 말은 끝내고 하자고. 그래서 다음 주도 이제 녹화 방송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거 방송하는 거 아버지한테 안 들키려고 내가 얼마나 지금 예의를 쓰고 있는데 이거 들키면 나 회사에 잘리거든. 왜? 우리 아버지 이거 하는 순간 내 자른다 그랬거든. 왜? 우리 아버지 또 골치한테 그런 게 있어. 저 아버지 전화번호 가르쳐. 불러줄게. 어. 네, 전화해줄게. 하여튼간에 나도 뭐 한다고 전화해 줄게. 이 양반들이 나하고 그냥 손절하고 싶어서 지금 안 따르는 거야 지금. 아무튼 그래서 불가피하게 다음 주는 녹화 방송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자 오늘은 이제 공공의료는 다음 주 미루고 이거 뭐 요걸로 또 마무리합시다. 좀 일단. 깜짝 놀랐는 게 보건복지 맞습니까? 보건복지 문화 뭐, 그쪽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무도 없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문화복지위원회. 아 문화복지위원회. 제가 예술 이거 문화예술 인터셉트 쪽이잖아요. 해도 제대로 못 보던지 사람이 진짜. 아니 그 대충은 기억을 했잖아. 참네. 뭐, 네, 알았어. 응. 문화복지 쪽인데 사실 저희들은 정신복지 쪽이잖아, 그죠? 어떻게 말하면 문화란 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아무 영향이 없다는 거 깜짝 놀랐네요 이번에. 근데 그 한쪽에는 또 의원이 2명 몰려 있던데 거기가 어디였죠? 참네. 인터셉트 했다며. 아니 이게 그 대구시 의회가 보니까 이제 4개 5개의 상임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걸 통합하는 운영위원회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아, 상임위원회가 5개. 5개. 네. 운영위원회까지 치면 6개 여섯 개인데. 6개 위원회인데 운영위원회는 뭐 운영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기존 상임위에 하던 사람이 중복으로 이제 하는 방법인데 공교롭게도 이제 대구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지금 5명이에요. 그럼 5군데 다 들어가면 되겠네요. 한 사람은 그러면- 지금 예정자고 잘리기. 그러면 전략적으로 따진다면 한 개씩 들어가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예. 기본. 그 요번에 그 우리가 지금 오늘 하려고 했던 공공의료기관 그 대구의료원에 이제 요번에 인사청문회 했지 않습니까? 예. 여기 3년 단위로 이제 그 원장이 바뀌는 예. 형태더라고요. 상임 원장으로 바뀌는 형태인데 인사청문회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하고 예. 그다음에 이게 그 문화복지의 의장이 또 3명을 추천해 가지고 8명이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예. 기사를 찾아보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안 보이더라고 이게. 근데 하나 좀 궁금한 게 각 상임위별로 TO가 있잖아. 예. 그 TO에 맞게 예를 들어 이제 중복되는 것도 사람 이제 당선 수에 따라서 그 TO를 맞추다 보니까 중복되는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 사실은. 근데 이거는 한번 팩트 체크를 한번 나중에 한번 문 PD가 한번 네. 한번 제가 다 한번 파악해 대구 시당 통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아니면 그저 김동식 의원 한번 섭외해 보세요. 어쨌든 간에 네, 한번 이게 제가 예. 섭외해 볼게요. 이게 보면 그 아니 과거에 회기한 것처럼 예. 문화복지위원회에 그 대구시 시장이 이제 선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공공의료기관 장을 갖다가 예. 아, 그렇죠. 그렇죠. 뭐 소위 말하면 이 과정이 있던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고 대통령 인사 저거 선임하는 거와 똑같은 예, 예, 개념이라고 예. 보면 되는 거지 뭐. 지자체장이 예. 그 공공기관 임명 그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기관장을 임면할 수 있는 권은 임명 면은 안 돼요? 뭐지 임면이 임명 보통 임면이 아니고 임명이라고? 명명 임명장 가잖아요. 보통 이렇게 하더라고. 임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공개 모집을 하고 이게 뭐냐면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그다음에 대구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 그다음에 대구의료원 정관 제6조에 따라 가지고 임원 추진위원회를 갖다 구성해요. 그다음에 네. 이제 공개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심의 및 추천을 해가지고 이제 임명은 대구광역시장이 하는 건데 그 심의하고 추천하는 이게 뭐냐면은 저 대구시 의회에서 예. 인사청문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 사람을 갖다 할지 말지를 갖다가 예. 이제 진행하는 거잖아요. 예. 그 얘기는 그거 나중에 하고. 아니 일단 이게 중요해. 아니 그 얘기는 나중에 또 공공의료 할 때 얘기할 거고 지금 상임위에서 지금 사람이 안 들어간 거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 그 이야기를 갖다 그 예,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는 거야. 지금 그 얘기야. 아나 인사 그거 나온 줄 알았어. 그런데 이거 갖다 인사청문회를 하는 상임위가 문화복지위원회인데 그렇죠. 문화복지위원회의 인원에다가 예. 의장이 이제 3명을 추천해가지고 예.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앞전에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넘어왔는 거예요. 제가 예. 그게 뭐냐면은 기사를 갖다 계속 봐도 전부 다 국민의힘 당이야. 예. 인사청문회하는 예. 사람들이 예. 왜 더불어민주당은 왜 말이 그렇게 힘이 없어서 왔냐라고 그냥 하고 넘겼어요. 예. 그러다가 오늘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이 준비하는 과정에 예. 청문회 대구 시의회를 갖다 다시 한번 더 들어가 보니 예.
문화복지위원회는 아예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그게 5명이기 때문에 최소한 1명씩 다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경제환경위원회에 지금 2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이야기를 갖다 아까 전에 제가 던졌냐 하면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갖다가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앞전에 얘기했잖아. 뭐 이 검증이라든지 네. 안에서 검증을 통하든지 안에 경선을 통하는 과정들에 네. 의해서 이 조직 생활을 갖다 조금씩 해봤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예. 조직이든지 간에 조직에 힘이 세려면은 그 시당 위원장이든 아니면 조직 위원장이 예. 어쨌든 그 검어지고 그- 있어야지. 그 과거 방식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나름대로 힘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그렇죠. 자기의 말에 예. 힘이 가져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갖다 좀 고민을 해봤고 예. 대구 시당 위원장이 지금 현재는 그리고 지역 위원장 전체가 예. 다 원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는 그 지역 위원장이나 시당 위원장이 가장 힘을 가장 많이 발휘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기초위원이 이제 그걸 따르는 형태가 되어야 될 건데 지금은 대구 시당은 이제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역전되어 있는 다르게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역진 현상이 일어났죠.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일 점이 뭐 대구 기초단체의 의원들이 마냥 손 놓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서울중앙당에서 일명 명령이 하달됐어요. 각 지자체별로 그러니까 기초 지자체별로 원내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원을 구성하라. 그 뭐냐 하면 중구 같으면 중구 내에 더불어민주당 당원 아니요. 그 구의원들 있잖아요. 구의원들. 거기로 원을 구성하라. 대표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거는 얼마 전에 그렇게 했잖아. 각 예. 구별로. 근데 지금 중구가 아직 결정 안 났어요. 중국은 그렇다 치고 왜냐하면 뭐 중국은 지금 두 사람 아닌가? 지금? 두 사람인데 어. 서로 못 믿어가지고 한 사람은 음. 저 뭐고 국민의힘 그쪽 이 요구하는 거를 음.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래 내가 자기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쪽으로 제가 알기로는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뽑아달라 그랬고 그 양반이 그거 아니었나? 그때 뭐 새말군고 이상가 맞아요. 뭐, 예. 뭐안 돼가지고 계속 의원하고 있죠. 그때 그 계속 그 이사회는 그대로 했었나요? 이사 선거까지는 나갔습니까? 출마인데 떨어졌죠. 떨어진 거예요? 예. 그때 그 말이 많아가지고 그만둔 게 아니고. 아니고. 참.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민주당이 의회 내에서 소리를 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들러리 설 거면 민주당이 왜 필요하냐. 그래서 자기가 출마하겠다. 그래도 서로 손들기가 두 명이서 서로 투표하기로 해서 아직 결론이 안 났거든요. 그 애매하네. 1인 1표. 1인 1표라 가지고 2표에도 고 서로 자기 이름에 손들고 있는 중이야 지금. 그리고 가위바위보 해야 되겠는데. 자, 다른 데는 지금 뭐 또 달서구 같으면 또 의원들 문제가 터져가지고 저기도 또 골치 속 시끄러워서 또 못하고 있고 이제 동구 같으면 협의체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거 권리당원 협의체 해가지고 예, 권리당원 설정해- 협의체도 만들고 다 했어요. 예. 그 원을 구성하는 거죠. 예. 그런데 시의회 같으면 지금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궁금한 거지. 저는 그거는 아마 팩트 체크를 위해서 강민구 지금 부위원장이죠. 예. 한번 제가 문의를 한번 해보고 아니면 김동식 의원하고 강민구 의원을 직접 부르든가.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아니 그 뭐 김혜경 의원도 있다며요. 있죠. 근데 거기는 왜 한 번도 연락을 안 했지 우리가? 김동식 의원하고도 연락처가 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있어요. 자, 그거는 우리 자, 사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하고. 그거 다음에 어쨌든. 한번 준비해 봅시다. 일단은 그 마무리 예, 발언 예. 해주시고요. 예, 왜냐하면 그 원을 구성한다는 거는 그 상임위를 다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 대구 시 의회에 더불어민주당이 자기 역할을 각 상임위에서 충실히 하고 있느냐 그걸 증명하라 이거예요. 중앙당에서 보기에는. 자, 그런데 지금 한 상임위에 두 사람이 들어가 있고 한 상임위는 빠져 있어요. 그죠? 5개 상임위에서.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으니 어떤 대책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지.
그게 이거는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보통 보면 그 상반기와 하반기가 좀 교체하는 거 있는데 네. 우리가 대구 시의회는 한번 체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그리고 아까 물어봐야 될 말씀하신 것 같고. 대로. 여기서 진짜 안타까운 게 저번에 예술인 한 사람이 또 그 다 얘기하면 됐다가 또 그 얘기하면 또 그 얘기 또 나온다. 또 거론되고.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대구시 의회 지금 상임위 구성이 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공공의료인 대구 의료원장 인사청문회 왜 한 사람이라도 대구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시의원이 배정이 안 돼 가지고 이래 됐는지 그래서 어리 보면 대구 입장에서는 대구 공공의료에 대한 특히 이번에 코로나 19 때 전국 때 가장 역할을 많이 했고 그렇죠. 가장 그 공공의료에 대한 말하자면 브레인이자 핵심되는 그 의료에 대해서 목소리는 낼 수 분명히 내고 싶어 할 거고 분명히 관심이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상임위 예, 소속 배정이 의원이 없으니 없으니 목소리를 낼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왜? 그 내에서 그 상임위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의회 뭐 생방송으로 들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렇죠. 아니지 상임위가 이제 의회 그 상임위에는 회원만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심도 있게 그 내용들은 못 나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시의회 이게- 투표가 된다든지 이럴 네. 때 이제 나올 수 있는 공공의료 거니까. 이쪽만 가면 그걸로 끝나는가 하면 지금 문화복지라며요. 그래 되면 대구 시내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문화 전반적인 예술에 관련된 목소리도 못 싹다못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문화예술 쪽으로 전혀 감각이 없다라고 표현한 게 맞겠죠. 그게 아니라 저는 그것도 맞지만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아마 상충된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각 의원별로 자기가 잘하는 잘하는 거, 거. 그다음에 내가 잘할 거에 대한 게 있을 때 이걸 컨트롤 해주는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지금 제가 볼 때는 대구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대구시당이 앞전에도 그 역할을 못했고 지금은 이제 지금도.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래도 지역위원장이 예? 원내에 있는 분들이 계셨지만 지금은 아예 다 원외인 거잖아요. 전번에도 없었어요. 저번에 있었지. 각 수성구라든지 지역위원장들이 전부 다 국회의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원내가 있었는 거지. 김부겸이 지금은 아예 원내가 없단 말이야. 원내가 없다 보니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은 이거는 내피셜에 이건 내용을 갖다 팩트 체크가 필요하지만은 이걸 컨트롤하는 조직이 그 대구 시당의 시당 중심이. 위원장이 이제 이 역할을 갖다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 못한 거잖아요. 이제 원내들이 자기들이 못하고 했었잖아요. 이어온 거지. 그러다 보니 지금 뭐냐면 이게 파생적으로 일개 시온이라고 하는 이진현 위원의 제명권이 이제 여기도 관련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제명을 갖다 대구 시당에서는 시당 윤리위원회. 윤리위원회는 이제 제명을 갖다 결정을 내야 했지만 이제 중앙당에 있는 의견을 갖다 지금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사자인 시의원은 지금 뭐 탄원서라든지 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때는 두 가지 방법이 생기는 거잖아. 결론적으로 제명이 된다, 제명이 안 된다. 예. 이 방법이 나올 건데 이거는 뭐냐면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가지는 헤게모니 싸움이 큰 것 같아요. 첫째 하나, 대구 시당 그 제명이 되지 않는다. 예. 이래 버리면은 그 대구 시당 위원장은 패싱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대구 시의원이든지 아니면 기초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시당의 권위가 생기겠습니까? 그다음에 윤리위원회 권위가 사라집니다. 사라져 버린 거잖아. 그리고 예. 반대, 제명이 된다. 제명이 된다면은 아마 시끄러울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제 그 보복수가 제명됐던 사람이 순간적으로 시끄럽겠죠.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렇다 그렇죠. 하더라도 거기서 잠재울 수 있는 힘을 가지도록 그러니까, 중앙당이나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시당 위원장에 힘을 줘야 되는데 예. 그게 어떻게 될런지 예.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정치란 게 칼로 무 썰이듯이 두부 썰이듯이 할 수 있는 게 정치가 아니거든요. 정치란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플라톤의 국가론이라고 하고 읽잖아요. 그죠? 예를 들자면 근데 거기에 원래 제목이 국가가 아니에요. 폴리테이아라고 해가지고 정치 체제론이에요. 시스템이란 얘기잖아. 예. 그러니까 그 국가론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 거기에서 논란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사실 국가론 안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셨죠? 오늘 봤어. 예,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단 한 방에
간단함이. 한 방이요. 딱 두 문장으로 축약할게요. 네. 그것도 짧은 단문으로 두 문장. 아주 줄줄이 하지 말고 또 빨리. 한 문장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인격과 지식을 겸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정치가 기술이냐 아니면 예술이냐는 거기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딱 두 문장. 끝.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 얘기를 뭘 대단한 것처럼 그래서 결론이 뭔데? 뭐냐 하면 자, 그 시대에도 거기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도 토론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방송하면서 토론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 정치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 정치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치 토론을 지금 그러니까 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정치 상황이 지식과 지혜, 그 다음에 인격과 지식이 같이 평가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감투만 왔다 갔다 하느냐, 이 문제. 그러니까 무식한 놈들한테 지배받으면 안 된다 하거든요. 플라톤은 무식한 지도자가 있으면 디오프라고 얘기를 해요. 소크라테스도 디오프라고 얘기를 했고, 예? 뭐 왕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은 전혀 한 적이 없어요, 아예. 예? 디오프라는 얘기만 자주 해요. 두 번째, 그렇다면 지금껏 대안이 없었으나 앞으로 어떤 대안을 만들 것이냐가 중요해요. 왜 이때까지 못했느냐는 지적은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후에 대한 이제 대안점은 이제 또 외양간 잃었으니까 그렇죠. 이제 아니, 소를 잃었으니까 소를 잃었으니 외양간을 외양간을 얼마나 잘 알고 수리하고 아니면 새로 지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지 미래적 발전이 있는 거지.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 그렇죠. 그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시의원 제명권도 똑같아요. 이게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재건축할 재건축할 것인가, 미래를 위해서. 뭐 어차피 소는 나갔어. 그런데 그 소를 끌어왔는데 알고 보니 이 소가 또 소 전염병에 걸려서 일명 구제역에 걸려서 들어올 수도 있는 문제잖아.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가 결론이죠. 일단 예. 한번 시스템을 정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렇죠. 딱 그게 됐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예, 그 여건만 잘하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너무 입 빨린 소리 했나? 입 발린 건 아니고 입 마른 소리였어. 하여튼간에 오늘 또 이제 사실 오늘 본론을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그건 다음 주에 한번 하는 걸로 알고 아무튼 오늘 또 두 분 고생하셨고 네. 다음 주도 녹화 방송을 하더라도 아마 다음 주는 더 치열하게 아마 얘기하지 않을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녹화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도 녹화 방송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의료인 대구의료원 원장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도 활발하게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두 분 반갑소.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차오 치오스. 예. 어디 빠까.